자, 6번 문제 봅니다.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그랬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공급의 감소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상대방이 원했던 게 신규 주택 시장이라는 점, 이 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점 때문에 정답이 오락가락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신규 주택 시장이니까 새 집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택 가격의 하락이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는 건 그럴 거라고 예상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새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거 괜히 집 지어서 팔아본들 이거 뭐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자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위기의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결과 그럼 주택의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래서 공급의 감소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기 5개 중에 기역번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역번 들어간 보기가 1번과 5번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 4번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1번, 4번을 비교해 보니까 기역과 니은까지 똑같아요. 그럼 안 봐도 비디오, 니은번까지도 공급의 감소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면 리을번을 보고 리을이 공급의 감소 요인이라면 4번이 답이고 아니면 1번이 답일 수밖에 없죠. 일단 리을번 볼게요. 그렇죠.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답인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 이 문제가 신규 주택시장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그냥 신규자 빼고 주택시장이라고만 놓았다면 그때는 기역번 주택 가격의 하락 기대는 오히려 공급의 증가 요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규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것 꼭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하는 것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곡선이 우측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보기 5개 중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골라볼래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1번 금리 상승이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서 주택을 건축하는 공급자 입장 모두가 이자 부담이 커져요.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말을 예쁘게 바꾸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목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모두가 감소하는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럼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감소한다면 곡선은 왼쪽 좌측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1번은 답일 수가 없겠죠. 2번 보완제 가격의 하락 그랬는데 자, 보완제 관련한 암기법이 뭐냐면 보가수반이에요. 자, 보가수반 이게 암기법인데 어떤 의미냐면 보완제는 한쪽 물건의 가격과 다른 쪽 물건의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관점에서 보가수반이라는 암기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보완제란 말 자체가 물건이 2개가 있다고 할 때 그 물건을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 사용할 때가 소비자의 효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물건을 보완제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 가장 대표가 커피와 설탕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커피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커피에 대한 구입 부담이 커지니까 커피값 비싸서 마시기 어려워지겠죠. 그럼 커피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커피를 비싸서 덜 마시게 되면 커피에 타서 마시는 설탕도
이전보다 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탕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한쪽 물건의 가격과 다른 쪽 물건의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번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어요. 자,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바뀌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이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곡선이 자 수요 곡선이 우측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 볼게요. 대체제. 대체제가 나오면 너예요. 나 대신 쓸 수 있는 너가 대체제예요. 그럼 너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나 대신 너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뜻이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덜 쓰겠죠. 그래서 대체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해당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제가 아까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 물건 값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동일 곡선상 이동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것이고 양자가 붙으면 곡선상 이동이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선호도 감소. 아니 그 부동산을 싫어한대요. 선호도가 줄어든다는 건 그 물건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그랬는데요. 자,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살펴볼게요. 일단 기억번, 금리 하락이다.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목돈을 쉽게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원한 건 수요의 감소인데 기억번 금리 하락은 수요가 증가되는 원인이니까 보기 속에 기억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번 들어간 1번과 2번과 5번을 답에서 제외하면 3번과 4번 남는데 3번과 4번의 교집합이 니은이거든요. 그럼 니은은 안 봐도 무조건 수요가 감소한 원인에 해당될 거예요. 그럴 때 디귿을 보았을 때 디귿이 수요의 감소 요인에 포함이 되면 답이 4번일 거고 디귿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3번이 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디귿번 볼게요. 어머나 소득 증가 나와서 여러분 소득 증가는 아주 대표적인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 이 문제에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동으로 3번일 수밖에 없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인구의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이고요. 1번 가격 상승 기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오르기 전에 사놓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르게 바꾸면 쌀 때 사서 오른 뒤에 되팔면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이때는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또 거래세율, 세금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은 5개 중에 수요 감소 요인은 인구의 감소와 세율의 인상 2가지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겠지만 방금 전에 제가 풀어낸 것처럼 일단 필요 없는 거 뚝뚝 잘라내고 답 압축한 뒤에 비교해서 답 구하는 게 훨씬 신속한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8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9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자, 수요 증가 요인, 실질 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게 되니까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되므로 수요의 증가 맞습니다.
그럼 일단 보기 5개 중에 기억번이 들어가 있어야 되므로 기억번이 없는 2번과 5번은 답에서 제외가 될 거고요. 니은번 거래세 인상, 세금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수요는 물론이고 공급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니은번 들어간 3번도 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럼 1번과 4번 압축되는데 공통점이 기업과 디귿이에요. 그럼 디귿은 안 봐도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리을번 볼게요. 가격 상승 기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첫 번째, 쌀 때 사려고 하겠다. 두 번째, 쌀 때 사서 값이 오른 뒤에 비싸게 되팔므로써 양도 차익을 얻고자 하므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일단은 수요 증가 요인은 어떻게 돼요? 기억과 리을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억, 리을 모두 들어간 4번이 답이고요.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금리가 하락한다면 이자 부담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또 인구의 감소는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수요의 감소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인과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을 이제 구분해 보았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자, 인구가 증가한다. 그럼 당연히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물건을 덜 사게 되니까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니까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 소득이 감소한다면 주머니 사정 안 좋아져서 허리띠 졸라 매야 되니까 물건을 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 이외에 규제라든지 자, 규제, 뭐 금리, 조세, 세금이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식적인 선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자, 규제가 강화되면 어떨까요?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수요 감소하겠죠. 그럼 뒤집어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인상된다. 그럼 이자 부담 커지니까 목돈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할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목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그 결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중과세한다. 그럼 세금 부담 커지니까 수요 감소하죠. 반대로 조세를 감면한다. 그럼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가격 예상이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값이 오르기 전에 쌀 때 사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반대로 앞으로 가격이 내릴 것이 예상된다면 지금 사지 않고 조금 참았다가 사면 좀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본다면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 규제, 금리, 조세, 가격 상승 예상 부분은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감소하죠. 거꾸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죠.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줄어요. 거꾸로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증가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무겁게 매긴다.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줄어요.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공급도 증가하고요. 근데 가격 예상은 약간 달라요. 분명히 공급은 파는 쪽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물건을 파는 쪽 입장에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지금 팔지 않고 값이 오른 뒤에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덜 팔려고 하겠죠. 그 결과 공급이 감소해요.
뒤집어서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걸로 예상된다면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먹는 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요 정도만 구분이 가능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수요 공급 변화 시 뭐 가격 오른다, 뭐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또 공급이 증가, 감소 쉽게 구분이 돼요. 한 가지 추가한다면 공급만의 변화 요인이 있죠. 공급만의 변화 요인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예컨대 뭐 생산이다, 뭐 기술이다, 자재다 이런 말이 붙으면 얘네들은 모두 물건을 만드는 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의 변화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앞선 시간에 어떤 개념 알려드렸습니까? 어떤 문장을 해석한 결과 비용이 뭐 생산 비용이 됐건 건축 비용이 됐건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석되면 반대로 공급은 감소 요인이고요.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해석되면 반대로 공급은 증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해 본 결과 비용이 늘어나면 공급은 감소예요. 자, 공급은 반대니까 공급은 감소.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석되면 공급은 증가 요인에 해당된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근데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곡선이 왼쪽 이동한다는 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그렇죠. 감소죠. 따라서 10번 문제는 보기 이 네모칸 박스 중에 수요의 감소 요인이 몇 개냐 골라볼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소득 증가, 소득의 증가는 대표적인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포함이 안 될 거고요. 또 원자재 가격, 벌써 건축이다, 자재다 이 말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변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계가 없어요. 왜? 이 문제는 수요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구 감소. 그렇죠. 인구의 감소는 대표적인 수요 감소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의 감소. 또 아파트 가격 하락.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물건이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 변화했다는 건 그 물건 값이 변한 거거든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양이 바뀔 때는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따라서 곡선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선호도 감소. 그렇죠. 아파트별로 인기가 떨어졌어요. 아파트 인기가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나 대신 쓸 수는 너가 값이 떨어졌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값이 싼 쪽으로 몰려갈 테니까 너는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나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 하락은 해당 재화의 수요 감소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언급했죠. 대가수비,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 대체재 가격 하락하죠. 그럼 같은 방향,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금리 하락. 상식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 줄어드니까 목돈 쉽게 빌려올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럼 이 문제는 수요 감소 요인 골라보라고 했으니까 수요 감소 요인은 인구의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 주택 가격 하락 세 가지가 답이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1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여러분 제가 이미 앞선 시간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떤 거 정리했죠? 수요 공급의 탄력성과 가격의 변동폭은 다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적,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가격의 변동폭은 작아요. 가격의 변동폭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덜 오른다, 덜 내린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역시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비탄력적이다, 즉 탄력성이 작다라고 나오면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고 나와요. 그럼 변동폭이 크다는 건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내린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탄력성이 클 때는 가격은 덜 변동하고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더 변동한다. 그래서 탄가 덜, 비가 더가 암기법인데 축약하면 비 더 탄 덜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거 기억나요? 비 더 탄 덜. 그럼 보세요. 탄이잖아요. 탄력이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은 덜 바뀌어야 돼. 덜 바뀌어야 되니까 더가 틀렸죠. 탄 덜이지 탄 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이 경우에 탄력적 앞에 비탄력, 비자 하나 붙였다면 더 크게란 말이 맞을 수 있었는데 비자가 빠지는 바람에 틀린 지문이에요.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맞죠? 이거 아까 다른 문제에서는 공급량 대신에 수요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3번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 즉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양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얘는 공급량의 변화가 되고 또 양자가 붙으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일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건 이 자체로 곧 완전 비탄력적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거 탄력성 관련된 구체적 내용 정리는 탄력성 문제 나왔을 때 정리합니다.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탄력성 작아진다. 이 문장도 아까 다른 문제 풀 때 보기 지문 속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11번 정답은 1번이네요. 12번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거 그랬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저한테 문제 풀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앞부분 안 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자가 붙을 때 변화 원인은 하나뿐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 유일한 원인이 뭐다? 그 물건 값 변화다. 양자 붙은 원인은 하나뿐이 없다. 그 물건 가격 변화. 이게 유일한 원인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나왔던 물건이 주택이거든요. 그럼 주택이라는 물건의 가격 변화만이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양의 변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주택 가격의 변동이 나오는 문제가 보기가 답인 거죠. 일단 B부터 보면 자, 왜 D부터 본다? 양자가 붙는 원인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것만 찾으면 돼요. 지금 공급량, 양자 붙었죠. 양자 붙을 때 원인은 뭐밖에 없다? 그 물건 값밖에 없다. 근데 그 물건이 뭐다?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변화가 나와 있는 1번만이 유일한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많은 수험생들이요, 순서대로 푸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부터 찾아볼 거예요. 근데 공급의 변화 요인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양자가 붙는 공급량의 변화 원인은 그 물건값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되게 종류가 많은 것부터 푸는 게 좋겠습니까? 종류가 하나뿐이 없는 것부터 푸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종류, 원인이 하나뿐이 없는 것부터 먼저 풀어본다면 손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공급의 변화부터 먼저 보려 하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뿐이 없어요.
자, 이제 균형의 성립이 변합니다. 균형 부분도 문장으로 나올 때도 많고요. 또 함수값 이용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차이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균형과 관련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한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으로 균형의 의미가 뭘까요? 균형이란 어떤 물건의 수요량과, 자, 수요량은 이제 수식으로 말할 때 QD가 되죠. 수요량과 그 물건의 공급량, 자, 공급량은 QS가 됩니다. 자, Q는요, 영어로 quantity 양이 되고, D는 demand, demand가 수요입니다. 수요량, 그러니까 QD는 수요량이고, Q가 양, S가 supply예요. supply가 공급이기 때문에 QS가 공급량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균형은 어떤 재화, 물건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만약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균형이 아니 되겠죠. 이런 상태가 불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불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도 균형이 아니니까 불균형인 건 이해되실 거고, 뒤집어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때도 양쪽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불균형이 되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위의 경우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관점에서 초과 수요라고 얘기하고, 아랫부분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초과 수요는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꾼다면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자, 물건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초과 공급은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과잉,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그럼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정도 가볍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균형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잖아요. 그 말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바뀌기 때문에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뀔 때, 자,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일방은 한쪽이에요. 일방이 변화하는 경우. 이는요, 자, 문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공급은 불변. 자, 항상 문장 속에서 불변이다 또는 일정하다 이 말 나오면 그 부분은 신경 끄는 겁니다. 왜? 변화가 없는데 볼 이유가 없죠. 이때는 수요만 변화하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과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바뀌어지겠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을 먼저 적어 놓으면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균형량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요. 균형량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수요가 증가한다. 자,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말로 인기짱.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인기가 높은 물건은 가격도 오를 것이고 여러 사람이 찾는 물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인기가 떨어진다. 인기 없다. 그럼 인기 없는 물건은 값이 내려갈 거고 인기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물건이니까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뒤집어서 이제 수요는 불변입니다. 수요는 일정합니다. 이 말은 수요의 변화가 없다. 그럼 뭐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공급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또 과연 균형 가격과 양은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결론부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늘어나요.
뒤집어서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줄어든다가 결론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공급이 증가한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해진다. 그럼 상식적으로 흔한 물건은 가격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내리겠죠. 또 물건이 흔해지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뒤집어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물건이 귀해진다. 그럼 당연히 귀한 물건 가격은 오르겠고 물건 귀하니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우니까 거래되는 양은 감소한다, 줄어든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뀔 때고요. 이제 수요 공급 양쪽이 다 바뀔 때가 있겠죠. 자, 수요 공급이 모두 변동할 때. 모두 변동할 때입니다. 이것도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같은 방향일 때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가 있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또 공급도 증가할 때. 또 뒤집어서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도 감소한다. 이래 버리면 수요 공급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 맞죠? 또 반면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감소한다. 또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증가한다. 이래 버리면 수요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셈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수요와 공급이 아무리 복잡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론을 먼저 적어 놓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균형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균형량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균형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있지만 균형량은 정확히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사는 쪽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공급이 늘어난다면 파는 쪽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는 쪽도 늘고 파는 쪽도 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처럼 균형량은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가격은 알 수가 없느냐? 하나씩 끊어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말로 인기 짱이 돼요. 인기 짱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물건이 흔해지는 거예요.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는 가격 상승, 공급의 증가는 가격 하락, 원인이 양쪽이 묶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한다. 이것만으로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가격과 양을 파악할 수 있다? 변동폭이 큰 쪽. 자, 수요 공급 양쪽 모두 바뀔 때는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본다.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고 가격과 양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수요가 불변이다.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뭐가 불변이다, 일정하다. 그 말 나오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신경 끕니다. 그럼 공급만 보시면 돼요. 자, 공급이 감소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공급의 감소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해진다. 그럼 귀한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2번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불변이죠. 그럼 불변자 나온 쪽은 신경 끄는 거예요. 그럼 수요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증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말로 인기 짱 되죠. 인기가 높다. 그럼 인기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 거래되는 양도 증가하게 되는데 감소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문장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라면, 뭐뭐 할 때 이 앞에서 끊는 거예요. 오죽하면 숨을 쉬라고 쉼표까지 써놨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끊는 겁니다. 또한 어디가 더 크다, 작다 이 말 나오면 제발 부등호를 그려주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다 했습니다. 맞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어떻게 정리했죠? 수요와 공급 양쪽이 함께 변동할 때는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변동폭이 큰 쪽은 공급의 증가입니다. 공급의 증가가 변동폭이 크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풀어내실 때 수요의 증가는 신경 끄시고 공급의 증가만 보고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물건이 흔하다. 그럼 당연히 물건 흔하니까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또 흔하니까 시장에서 구하기 쉬우니까 거래되는 양은 증가하는 거지 감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 요령이 뭐냐면 아니 생각해봐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늘어나면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감소한단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4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다 그랬죠. 자, 사는 쪽, 파는 쪽이 모두 줄어요. 그럼 당연히 거래되는 양은 준다는 말까지는 일단 맞았어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함께 나왔는데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 보자 그랬죠. 그럼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부동호 그리면 수요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수요의 감소만 놓고 보시면 돼.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떨어진다.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니까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항상 경우 앞에서 끊어주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려주실 것. 그러면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 보시면 되니까 수요의 증가까지만 보시면 돼.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높아진다. 그럼 인기 높으면 가격 올라갈 것이고 인기 높으니까 양도 증가하는 것이지 감소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봐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틀린 거예요. 공급이 불변. 자, 불변자 붙은 쪽은 신경 끄는 거 아시죠? 자, 수요가 감소한다. 이것만 보시면 돼. 네,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떨어진다. 그럼 인기가 떨어지는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그런 물건은 찾지 않으니까 인기가 떨어진다는 건 너도 나도 그 물건 안 산다. 찾지 않는다. 그럼 찾지 않는 물건은 거래되는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수요 감소죠.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감소한다 나오면 양도 감소해요.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 이 말 나오면 양도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오케이?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항상 같아요. 다시 말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양도 증가. 공급이 감소한다, 양도 감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수요 감소 나왔죠? 그럼 다른 말이 없어도 양은 감소가 나와야지 증가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2번의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볼게요. 수요 불변이죠? 신경 끕니다. 공급 증가만 보시면 되죠?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하다.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거고 흔하니까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한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무슨 요령 알려드렸죠?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항상 같다. 그러니 공급 증가니까 해석할 필요 없이 양도 같은 방향 증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자, 양쪽 모두 바뀔 때 변동폭 큰 쪽 수요 증가가 변동폭이 커요. 그러면 공급 증가는 신경 끄시고 수요 증가만 보시면 돼. 그럼 수요의 증가는 인기 짱 그랬죠. 인기가 높아지니까 가격은 오를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늘겠죠.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자, 경우합수 끊어주고 크다 작다 부등호 좀 그려주실 것. 그려보니까 공급의 감소가 더 커요. 그러면 수요 감소는 신경 끄시고 공급 감소만 보시면 되죠.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감소자 나왔으니까 양은 당연히 같은 방향 감소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경우 앞에서 끊어주는 게 경우에 맞아요. 자, 부동 그려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더 커요. 그럼 공급 감소 신경 끄는 거죠. 그럼 수요의 감소는 우리말로 뭐가 돼요? 인기가 떨어졌다. 인기 떨어졌으니까 가격은 내려갈 거고 감소자 나왔으니까 양도 같은 방향 감소자가 붙는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네요. 3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양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는 쪽도 늘고 파는 쪽도 늘었어요. 근데 어떻게 양이 준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벌써 틀렸죠. 오케이?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수요건 공급이건 증가 나오면 양도 증가. 수요건 공급이건 감소 나오면 양도 감소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 마찬가지예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줄어든대. 그런데 어떻게 양이 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3번 수요와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줄어요. 근데 어떻게 양이 느냐고요? 틀렸죠. 4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이때는 이제 변동폭을 보셔야 돼요. 지금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 자, 면에서 끊어주면 부동 그려보면 수요의 증가폭이 작아. 그 말은 변동폭이 큰 쪽은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는 거예요. 자,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급의 감소만 보시면 돼요. 자, 당연히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인데 자, 감소가 나왔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양도 감소가 나와야지 증가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 틀렸어요. 그럼 답은 5번 같은데 볼게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런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그래서 작다. 그럼 뒤집으면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우리말로 물건이 흔하다.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릴 것이고 흔하니까 거래되는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포인트가 말이죠. 가격 하락 요인인데 어떤 때 가격이 하락하냐면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하락합니다. 왜 그렇죠?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인기가 떨어졌다. 그럼 인기가 떨어진 물건은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물건이 흔해졌다. 그럼 당연히 흔한 물건도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일단 네모칸 박스 중에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원인을 고르시면 돼요.
일단 노동자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인건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비용과 공급은 반대다. 비용이 늘면 반대로 공급은 감소 요인이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물건이 귀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탈락. 두 번째,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그럼 나 대신 쓸 수 있는 너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기 때문에 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재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역시 틀려요. 자,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 이미 틀리겠고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한다면 공급이 늘어요. 자,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또 건설용 토지 가격 상승, 건설 용도의 땅값이 올라가면 건축비가 늘어요. 그럼 건축 비용이 증가하니까 거꾸로 공급은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죠. 마지막에 선호도가 감소한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수요 감소 요인이니까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네모칸 박스에서는 건설 업체 수의 증가와 선호도 감소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4번까지 보고요. 5번부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